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 시즌2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작사는 벌써 시즌3를 준비 중이라고 하지요. 이 시리즈가 미국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처럼 시즌3를 넘어 횟수를 거듭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시즌1보다는 시즌2가 더 큰 화제와 흥행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시즌2는 한 편의 드라마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연출자 한 사람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한 편의 훌륭한 드라마가 된 요리의 세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오감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맛집은 누구에게나 맛집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음식점 주방장은 방문객들의 어떤 공감 코드를 읽어냈기 때문이겠죠. 맛의 세계에서 요리사가 어떻게 방문객들의 공감 코드를 읽어내는지 그 좋은 본보기를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보았는데요. 바로 우승을 한 최강록 셰프 얘기입니다.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은 이번 심사 기준에 대해 맛은 기본이고 요리의 완성도에다 흔하게 맛볼 수 없는 요리,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했죠. 파이널 라운드 최고의 승부사는 최강록, 이하성 셰프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시된 주제는 나에게 주는 단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죠. 이하성 셰프는 순댓국을, 최강록 셰프는 우동 국물을 냈습니다. 이하성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일요일 아침 모욕을 한 뒤 아버지가 보상으로 사주었던 추억의 음식으로 순댓국을 떠올린 것이죠. 최강록이 준비한 것은 우동 국물 그리고 한 병의 소주였습니다. 소주 잔으로는 물컵이 놓였습니다. 우동 국물과 소주, 지극히 현실의 음식이죠. 자신의 삶의 문제였고 요리사로서 철학적 동반자였습니다. 최강록의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왜 이 음식을 자신에게 주고 싶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나는 조림인간이다. 컴피티션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림 음식을 많이 해서 조림인간, 연세 조림마, 조림핑 그런 별명들을 얻었다.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 했다. 나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한테 좀 위로를 주고 싶었다. 매일 막 이렇게 다그치기만 했었는데 90초도 써본 적이 없다. 나를 위한 요리로. 이 가상공간의 세계에서 해보고 싶었다. 이 가상공간의 세계에서 이 말이 참으로 묵직했습니다. 분명히 요리 시간만 90분, 촬영 대기 시간과 심사 등 전체 시간으로 치면 여느 주방의 하루와 다를 바 없는 현실 공간을 그는 가상공간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최강록이 가상공간의 세계라고 말한 것은 바로 흑백요리사 계급전쟁이죠. 흑이냐 백이냐가 가상의 구분이고 허상의 이름이니까요. 최강록은 최후의 요리와 함께 준비한 소주, 그 소주가 시쳇말로 킥이었는데요. 소주 때문에 그 스튜디오는 가상공간이 아닌 생생한 주방, 그리고 하루를 마감한 지친 요리사를 위한 위로의 음식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셰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래 발두해야지. 오히려 대단한 선택이다. 역시 최강록이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눈물 난다는 셰프들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과 지켜보던 요리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그릇의 우동 국물과 한 잔이 아닌 한 컵의 소주. 우동 국물을 위해 최강록이 90분 제한 시간 중에 20여 분 동안 파리 압박에 쉼없이 저어 만든 깨두부. 그것은 비싼 재료도 아니죠. 맛을 내는 것도 맛으로 먹는 음식도 아니죠.
어찌 보면 힘겨웠던 하루, 오히려 빨리 먹고 빨리 취해서 잠들고 싶은 바로 오늘 주방을 지켰던 수많은 요리사들의 마음. 최강록은 한 그릇의 우동 국물, 한 컵의 소주에 담아낸 것 아닐까 합니다. 완성도나 창의성을 보자면 이하성의 순댓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 싶습니다. 순대를 파인다이닝으로 해석해낸 것에 대해 참가한 셰프들이 창의적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러나 최강록은 심사 기준 3가지를 넘어선 맛, 한국인이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음식이 놓인 시간과 공간, 그 음식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지요. 누굴 선택해야 하나 고심하던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 또한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는 표정이었죠. 최강록일 수밖에 없다는. 제작진은 이번 시즌 컨셉을 요리로 끝까지 가보자를 목표로 했죠. 그랬던 김은지 PD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당초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요. 사실 음식은 요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죠. 맛이나 재료, 요리 실력은 배고픔 앞에는 견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 결국 마음, 결국 산다는 것 그 자체지요. 배고프면 모든 것이 맛있다는 옛말대로 오로지 먹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동안 흑백요리사는 맛의 객관적 우열을 가리는 여러 장치들을 고안했고 시청자들에게 맛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요. 그 대표적인 장치가 블라인드 테스트인데요. 심사위원 2사람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음식을 평가하는 것.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는 중요한 시각적 효과나 어떤 요리적 가치조차 제거하고 보겠다는 매우 우스꽝스럽지만 절대적인 맛, 맛의 절대적 지위는 오로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최강록과 이하성의 승부는 단순히 요리 대결, 맛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120명 최고의 셰프들의 치열한 요리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의 자신을 위한 요리, 우동 국물과 한 컵의 소주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최강록의 우동 국물은 한 컵의 소주와 함께 모두의 주방이면서 그 주방의 하루하루 노동과 피로를 풀어내는 대동의 음식이었지요. 최강록 자신을 위한 단 하나의 요리면서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모두를 위한 대동의 서사였습니다. 요리 계급 전쟁 전체를 아울러내는 것이었고 한국인의 마음을 두고두고 울릴 이야기. 흑백요리사 시즌2 우승자 최강록의 우동 국물 요리를 연출해낸 흑백요리사 시즌2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빨두 소주를 물컵에 따르고 조림인간 최강록 셰프를 위하여 지나디 지난 사람을 위하여 건배, 그리고 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